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꿈을 가지지. 아,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 이런 발언도 있고요. 그냥 뭐 내가 살 집 한 채만 있으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딱 좋겠다. 이런 꿈 가진 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집값도 많이 올라가 정말 내 집 마련이 그냥 꿈으로만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번에 나라에서 뭐 대책을 하나 내놨다대요. 청년층을 위한 장기 대출이 도입된다던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장기 모기지, 뭐 모기지, 뭐 대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 모기지론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부터 좀 설명해 볼까요, 한번? 일반적으로 모기지 론을 간단히 모기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정확하게는 모기지 론, 한마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증서이거든요. 근데 모기지론은 그 모기지의 저당 증권을 발행을 해서 장기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뭐 다른 대출하고 달리 모기지론의 이 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기지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모기지를 발행을 해도 대출 자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0년 이상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 운용 부담을 덜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한 모기지에 연결된 주택 저당 증권을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기지는 집값의 일부만 지불을 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네네. 주택을 담보로 한 모기지론이 없다면 몇십 년 동안 돈을 모아서야지만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현실에서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모기지 없이 집을 구입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제 길게. 그렇죠. 대출이죠. 쉽게 말하면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그거를 누구한테 이제 채권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출을 이제 길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대출 없이는 요즘 불가능하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네.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 많은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한 40년이라고요? 네, 최장 40년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아마 40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는 뭐 몇 년, 가장 길게 하면 몇 년 정도였습니까? 우리나라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년, 35년이 가장 맥스였죠. 네. 뭐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네, 가장 큰 장점은 매월 상환하는 원금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월 상환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자를 더 길게 내기 때문에 총 상환 금액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안 좋은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서 이자율이 낮은 대출이 있다면 그게 소비자들한테 가장 좋은 대출이거든요. 네네. 현재 검토되는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이어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 우선 좋고요. 대출 상환 기간이 늘어나서 매달 상환하는 원금이 줄어드는 게 아주 매력적인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이제 상환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될까 봐 걱정했는데 그게 좀 낮다고요. 비율이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하는 은행 대출보다는 무조건 낮게 설정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대출이기 때문에요. 네. 그럼 뭐 지금 주택담보대출 2%대 1%대도 있어요. 1%. 네. 아, 괜찮네. 예. 예, 지금 네. 뭐 기준금리가 워낙 낮아가지고 한 3% 네. 그 안쪽으로 내고 있는 분들보다 더 낮게 지금 책정이 된다. 그리고 네네. 40년이면 당연히 원금도 다달이 나가는 돈이 좀 적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턱인 것 같아요. 청년들의 대출 문턱을 좀 낮추겠다. 네. 기존에는 심사를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했습니까? 기존에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DSR이라고 하는데 그걸 예. 적용해서 대출 심사를 했어요.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카드론,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대출자가 갚아야 되는 대출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대출이 많으면 집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이제 설정이 그렇겠죠.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신용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적으면 한도가 매우 작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생애 소득 주기를 고려해서 젊은 층 아하. 같은 경우에는 미래 예상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DSR을 적용해도 미래 예상 소득이 많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아, 요거 굉장히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제 40년인데 내가 또 언제까지 20대고 언제까지 30대 초반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돈을 본격적으로 이제 벌기 시작하면은 한 40대 정도 되면은 회사에서도 월급이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미래 감안해서 대출을 좀 더 늘려준다 이런 네, 말씀인데.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제 쭉 설명을 들으니까 귀에 선뜻 안 들어와가지고 네. 금액으로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3억 원짜리 주택을 만약 구입하신다고 하면 예. 이제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는 경우에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 70%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2억 1천만 원을 대출을 맥스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많이 30년 만기 모기지 월 상환액은 83만 5천 원입니다. 네네. 그런데 비해서 40년 만기 모기지 상환액은 70만 2천 원이에요. 그래서 월 상환액이 13만 3천 원이 감소합니다. 예. 네. 근데 사실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역이 별로 없어가지고 말이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묶여서 그런 거 네. 상관없이 그럼 담보 인정 비율도 높아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그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예. 70%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요자, 그렇죠. 실수요자. 네. 생애 첫 주택 구입할 때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월 상환의 얘기를 들었을 때 뭐 40년으로 하면은 아까 이제 예를 든 금액 같은 게 70만 2천 원이다 하면은 이것도 많은데라고 생각하시지만 요새 다들 원룸 이런 월세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출 상품 설계를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금리도 낮고 이제 혜택이 많은 대출이 보금자리 론인데요. 예. 지금 우선 보금자리 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청년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걸 정확히 정의를 해야지 나중에 바뀌게 되면 또 혼선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청년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청년의 소득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가지고 계산관 방식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혁신적인 건데 이제 더 혁신적이 되려면 처음에 이제 월 부담금이 낮다가 향후에 높아지는 계산 방식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진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조심스럽게 이제 제안을 드려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계속 8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한 50만 원 내다가 나중에 뭐 100만 원 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방식을 좀 바꾸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 초창기 모기지 판매 위해서 뭐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청년 대상이기 때문에 정보 습득 능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중요한 건 창구를 일원화해서 정확한 정보를 한 곳에서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것처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대출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이자율이 낮은지 월세보다 나은지 등을 꼼꼼히 비교를 해서 숫자로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로 접근을 하지 않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이런 거 이해를 시켜서 이제 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모기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은 오르고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너무 올랐는데 손해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하나? 뭐 이렇게 그런 걸로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월세랑 비교를 해서 나한테 이득인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까 예를 들 때도 우리가 3억 원짜리 주택을 예를 들었다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요새 집값이 하도 많이 올라서 이게 좀 실효성이 있겠나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주택 가격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걸로 뭐 소용이 있을까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있어야 향후가 만약에 집값이 조금 떨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은 또 미래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택 구매를 위해서라도 제도는 시행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자금력이 없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아예 이제 매매가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네. 자산 축적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런 제도가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되는 게 많고 이제 대출 문턱도 낮추기 위해서 미래 예상소득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루 빨리 이렇게 단기 모기지 제도가 시행이 돼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이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줌매를 듣고 계십니다.